콧대 높기로 소문난 북유럽의 귀족 스웨덴을 아시나요? 나라 인구는 1000만 명 남짓이지만 전투기부터 잠수함, 미사일까지 혼자 다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방산계의 금수저이자 기술 독립국입니다. 그동안 스웨덴은 한국을 경쟁자 혹은 한 수 아래로 보며 무기는 우리가 한 수 위지라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런 스웨덴이 최근 그 높디 높은 자존심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저 멀리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게 다급한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희 제발 K9 자주포 좀 빨리 주세요. 우리 무기로는 도저히 러시아를 못 막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일까요? 자기들이 만든 무기가 세계 최고라며 자화자찬하던 스웨덴이 왜 갑자기 한국산 무기에 매달리게 된 걸까요? 알고 보니 스웨덴이 자랑하던 명품 자주포 아처가 우크라이나의 진흙탕과 눈밭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꼴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 옆에서 우리 한국산 K9은 어떻습니까? 영하 30도의 혹한과 바퀴가 잠기는 늪지대를 뚫고 마치 성난 멧돼지처럼 전장을 누비며 적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유럽의 명품 무기를 고철로 만들어버린 한국산 무기의 압도적인 실전 근육, 그리고 자존심 센 프랑스까지 줄을 서게 만든 K방산의 미친 질주, 그 통쾌한 내막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웨덴의 자존심, 아처 자주포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스웨덴은 자국의 명품 트럭인 볼보 덤프트럭 차체에다가 155mm 대포를 얹어놓고 이게 세계 최강의 차륜형 자주포다 라며 전세계에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도로 위에서는 빠릅니다. 디자인도 매끈하고 자동화 시스템도 훌륭해서 방산 전시회에 나가면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했죠. 하지만 여러분, 전쟁터가 어디 아스팔트 깔린 고속도로입니까? 우크라이나의 악명 높은 지드탕 라스푸티차와 북유럽의 2m씩 쌓인 눈밭에 만나자 이 명품 바퀴들은 헛돌기 시작했습니다. 트럭 기반이다 보니 접지력이 약해서 눈 구덩이에 빠지면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전장 한복판에서 꼼짝 못하고 갇혀있는데 하늘에서 러시아의 자폭 드론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비싼 자주포가 순식간에 불타는 관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스웨덴 국방부 관계자들과 장군들이 이 참상을 보고 멘탈이 나갔습니다. 트럭은 결국 트럭일 뿐이구나. 도로 사정이 좋은 서유럽에서나 통하지 이 거친 동토의 땅에서는 무용지물이구나.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옆나라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쓰고 있는 한국의 K9 썬더였습니다. 얘네는 바퀴가 아니라 무한궤도들 달고 있습니다. 진흙탕이든 빙판길이든 험준한 산악지형이든 그냥 씹어먹고 지나갑니다. 폴란드 군인들이 K9을 보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썬더가 아니라 눈밭의 멧돼지라고 부릅니다. 닥치는 대로 밀고 나가서 포를 쏘고 유유히 사라지는 그 괴물 같은 기동력에 반해버린 거죠. 스웨덴은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전쟁은 폼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겉만 번지르르한 명품을 샀고 한국은 진짜 싸움꾼을 만들었구나. 지금 스웨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못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Tu-22M산 같은 전략폭격기에 핵미사일을 달고 스웨덴 앞바다를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고 있거든요. 스웨덴 공군이 요격하러 나가보면 러시아 파일럿들이 비웃듯이 훈련 비행을 하고 사라집니다. 특히 발트해의 심장부라 불리는 스웨덴의 고틀란드 섬이 위험합니다. 이 섬은 발트해 한가운데 떠있는 불침 항모 같은 곳입니다. 러시아가 만약 이 섬을 기습 점령해버리면 스웨덴 본토는 물론이고 나토 대 지원로가 싹 다 막혀버립니다. 말 그대로 목덜미가 잡히는 거죠. 이 섬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적의 상륙부대가 해안가에 닿기도 전에 바다 한가운데서 수장시켜버릴 강력하고 지속적인 화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처 자주포는 쏘고 도망가기 바빠서 한자리에서 계속 포탄을 쏟아붓는 지속사격 능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K9은 다릅니다. K10 탄약 운반 장갑차라는 영혼의 단짝이 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포탄을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정들이 제발 그만 좀 쏴! 라고 비명을 지를 때까지 쉴 새 없이 포탄비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스웨덴 국방장관이 안규백 장관을 만나서 K9 도입을 긴급 논의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고틀란드 털리기 전에 K9 좀 주세요. 아처로는 못 막습니다. 이제 스웨덴은 한국 무기 없이는 러시아 불곰을 막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더 충격적이고 통쾌한 건 이 K 방산 열풍이 북유럽을 넘어 서유럽의 중심부까지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콧대 높기로 유명한 프랑스, 얘네가 어떤 애들입니까?
무기는 무조건 국산 아니면 유럽산을 외치며 나토 표준도 무시하고 독자 규격을 고집하던 자존심의 화신들입니다. 그런 프랑스가 지금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천무를 기웃거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왜일까요? 자기들이 쓰던 미국제 M2채70은 너무 낡아서 박물관에 가야 할 판이고 대안으로 꼽히던 미국의 하이마스는 너무 비싼데 물건도 안 줍니다. 주문하면 3년, 4년 기다리래요. 프랑스 자체 개발? 그거 하려면 10년은 걸립니다. 그때 옆동네 폴란드랑 노르웨이가 천무를 사와서 쏘는 걸 봤는데 성능이 기가 막힙니다. 사거리 290km, 미사일 12발에 순식간에 퍼붓는데 가격은 하이마스보다 착하고 납기는 로켓 배송급입니다. 프랑스 의회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우리도 늦기 전에 한국 거 사오자. 독일도 울상입니다. 노르웨이가 독일제 네오파드 전차를 사면서도 로켓만큼은 독일제를 걷어차고 한국 천무를 선택했거든요. 독일 군사 매체들이 노르웨이가 독일과 프랑스의 뒤통수를 쳤다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노르웨이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독일제는 비싸고 늦어, 한국제는 싸고 빠르고 세. 꼬우면 너네도 잘 만들던가. 이게 지금 유럽 방산 시장의 새로운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천무가 왜 이렇게 유럽을 홀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하이마스는 로켓 6발 싣고 다닙니다. 기동성은 좋지만 화력이 좀 아쉽죠? 근데 우리 천무는 12발입니다. 하이마스 2대가 할 일을 천무 1대가 해치우는 겁니다. 한번 발사 버튼을 누르면 축구장 3개 면적을 초토화시키는 강철의 비를 내립니다. 게다가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미사일에 미친 나라 아닙니까? 천무에는 일반 로켓부터 유도 로켓, 그리고 전술탄도 미사일까지 골라 담을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기능이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의 한 군사 채널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캐나다가 다연장 로켓 24대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네티즌들이 댓글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미국 하이마스 사지 마라. 한국 천무가 미사일 성능이 2배나 좋고 악천후에도 강하다. 무조건 한국 거 사야 한다. 캐나다나 북유럽이나 환경이 비슷하거든요. 춥고 눈 많이 오고. 이런 곳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에서 만든 무기보다 사계절이 뚜렷하다 못해 여름엔 찜통이고 겨울엔 시베리아인 대한민국에서 단련된 무기가 훨씬 잘 먹히는 겁니다. 이제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겁니다. 미국 무기는 좋지만 비싸고 구하기 힘들고 한국 무기는 성능은 동급이거나 더 좋은데 서비스까지 확실하다는 걸요. 이게 바로 K방산이 가진 압도적 실전성입니다.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그리고 이제 스웨덴과 프랑스까지. 러시아를 포위하고 있는 유럽의 최전선 국가들이 죄다 약속이라도 한 듯 한국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대한민국이 사실상 자유진영의 무기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2차 대전 때는 미국이 하던 역할을 이제는 제조업이 살아있는 한국이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K9이 북유럽의 눈밭을 구르고 우리가 만든 천무가 서유럽의 하늘을 지키는 세상.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강대공 눈치나 보는 변방의 작은 새우가 아닙니다. 세계 안보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고래, 아니 게임 체인저가 된 것입니다. 안규백 장관이 스웨덴에 가서 당당하게 세일즈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무기의 성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거 써보세요. 후회 안 합니다. 이 한마디에 담긴 자신감,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으십니까? 스웨덴의 아처 자주포가 실패한 이유, 그리고 K9이 성공한 이유, 답은 간단합니다. 현실입니다. 책상머리에서 만든 명품은 진흙탕에서 구르지 못하지만 치열한 전장에서 단련된 야생의 무기는 어디서든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70년 넘게 북한과 대치하며 겉멋이 아니라 당장 오늘 밤 전쟁이 나도 적을 죽일 수 있는 진짜 무기만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 피땀 어린 노력이 이제 전 세계의 인정을 받으며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스웨덴이 K9을 멧돼지라 부르든 폴란드가 천둥이라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무기들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세계 평화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창원의 공장에서 밤낮 없이 용접불꽃을 튀기고 계실 우리 방산전사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도 가슴 벅찬 소식 전해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화끈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희 채널을 더욱더 성장시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